지금 이게 김수환 주기경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기증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수술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요. 한 3달 지나잖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먹어가지고 기증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필요 안구 법안이 있어요. 거기는 딱 죽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전에 나는 안구 기증을 안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눈 빼가버려요. 네, 미국은 필요 안구 법안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하비스트라고 그랬어요. 수학에 온다, 거두어온다. 근데 지금은 프로큐어라고 그래요. 흑백 외우고 이제 말이 훨씬 순화가 됐죠. 그래서 눈을 모셔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식만 해준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각막이 떼어내면 이 층을 맞추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은 각막이 제일 쓰임새가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흰자 거기는 우리 눈이 축구공 같이 생겨서 뭐 다쳐가지고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균 들어가서 다 안구 적출을 해야 돼요. 내 몸을 보살펴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주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신지원입니다.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각막 이식과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 각막 이식 수술이 어떤 수술일까요? 우선 그 각막 이식은 우리가 예전에는 안구 이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면 안구를 적출해서 그 중에 각막만 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로 보면 그 카메라 렌즈가 제일 비싸잖아요. 사람은 카메라 렌즈 덮개가 제일 비싸요. 우리 백내장 수술하면 뭐 20만 원, 30만 원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각막 이식은 제대로 하면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눈에 대한 가공, 그 다음에 수술 장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술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각막 이식은 안과 수술의 집합체다. 왜냐면은 그 텐트로 보면 줄이 10개 있는데 2개만 풀고 다시 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이라면, 각막 이식은 텐트 전체를 걷어내고 새로 덮는 기술이기 때문에 장력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각막 이식을 하면 난시가 많이 생기고 잠깐 한눈 팔면 찌그러져서 나와요. 그러면 안경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난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난시 장력을 조절하는 테크닉이 있으면, 그래서 각막 이식을 하면 어떤 눈의 종합적인, 그 다음에 또 렌즈가 있는 사람의 각막 이식을 하려면 렌즈가 닫히면 각막 이식을 해도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수술의 집합체다. 그래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시력이 나오는. 그래서 각막 이식은 우선 질병이 있을 때 눈에 질병이 오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각막을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눈이 축구공 같이 생겼으니까 터지면은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축적인 거, 텍토닉이라고 그 구조적인 것을 보강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의 의무, 이 각막이 상하면 백내장 같이 하얀해져요. 그 배열이. 그래서 의무를 수술을 교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3가지가 다 그 해결이 되면 나중에 시력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시력은 나올 수가 없죠.
아니에요. 안과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각막 이식은 아까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식만 해준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각막이 떼어내면 이 층을 맞추기가 무지 어려워요. 0.1mm 틀리면 올라타거든요. 0.1mm 맞춰줘야 하는데 그 기술이 또 엄청나요. 그러니까 각막 이식이 어렵네요.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 각막 이식 할 수 있는 안과 의사가 몇십 명 안 돼요. 어려운 수술이네요, 진짜.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개업하면 이 수술 안 해야 돼요. 1년에 1억 결손 나요. 그 안은행 유지하려면 그 각막 모셔온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는 계속 적출하고 빼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눈을 모셔온다고. 어떻게 눈을 빼와요? 네,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비스트라고 그랬어요. 수확해 온다. 거두어온다. 근데 지금은 프로큐어라고 그래요. 흙들 구해오고 이제 말이 훨씬 순화가 됐죠.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 말을 빼온다, 적출해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눈을 모셔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데 그럼 네.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 눈 전체를 이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기능이 있어야 돼요. 집으로 보면 유리창만 깨져야지 집 대들보가 나가고 기둥이 나가면 유리창 바꿔봤자 그 집은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 시신경도 살아있어야 하고 백내장이 있더라도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망막도 괜찮아야 되고 모든 조리개도 괜찮아야 되고 그러면 이 각막 이식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해주는데 눈이 아프면은 신경이 이 피부에 한 서너 배, 너댓 배가 많기 때문에 폭탄같이 아파요. 예전에 눈을 다 뺐어요. 제거를. 근데 지금은 그 각막만 우려내고 이식 수술을 하면은 안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통증 완화 목적으로 또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1차 목표인가, 2차 목표인가, 3차 목표인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이 고차원의 문제인가. 이것을 구분을 해서 그 환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통증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왜 안 보입니까? 그러면은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한테 의사가 먼저 이야기를 잘 해야 돼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식이 결정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잃었을 때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죠. 아까 말한데 막 눈이 아직 쓸만한데 폭탄같이 아파요. 그러면 안구 적출을 해야죠. 그럴 때 그 병소를 탁 오려내고 새 눈으로 탁 해놓으면은 그냥 하루 만에 눈이 안 아파요. 눈이 이제 예민해가지고. 그리고 젊은 분이 눈이 하얗네 이러고 다니면 영화에서 보면 극이 영화 콘택렌즈 씌우잖아요. 하얀 거. 그렇게 생기면 어떡해. 각막으로 딱 커버하고 또 거기다 문신을 또 해줘요. 문신을 해주고. 그래서 외모.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치유나 뭐 이게 통증인데 통증이 염증이면 질병 치유 목적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외모상 치료를 해주면은 이 세 개가 만족이 되면서 눈 봄바탕이 좋은 사람들은 시력이 마침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 이식은 이 시력이 나오는 목적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수술이 이제 잘 되면 시력이 나오죠. 혹시 라식이나 라섹 네. 또 렌즈 삽입술을 받은 사람은요, 네. 각막 이식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할 수 있나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기증하는 눈은 그 원래 버진 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가공되지 않은 그런 눈이기 때문에 그 이식을 하고 그 위에 라식을 할 수도 있고 라섹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요, 라식, 네. 라섹, 이 렌즈 삽입술을 받은 분이 네. 각막 기증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현재까지는 기증이 안 돼요. 왜냐면 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조건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눈에다가 안경을 새겼는데 그 안경 쓴 눈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눈이 나쁜 사람들은 받아서 좋지만 대부분 사람은 조건이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라식, 라섹, 그 렌즈 삽입술을 받은 사람들은 안 되는데 기증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백내장 수술한 사람도 수술이 잘 돼가지고 손상이 적은 눈, 렌즈 삽입술을 했는데 각막의 손상이 거의 없는 눈, 이런 눈은 기증을 할 수 있게 법령이 풀려 있어요. 의학적으로 풀려져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네네. 언제까지 네. 쓸 수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옛날에,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6시간. 그 다음에 좀 가을에는 8시간. 그 다음에 지금은 전부 다 영안실이 있어가지고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니까 12시간. 심지어는 뭐 하루 지난 눈도 제가 수술해 준 적이 있어요. 통상 8시간. 교과서에. 예. 어쨌든 왜냐면 몸에 있으면 이 우리 몸에 독소내 뭐 이제 효소라고 그러잖아요. 엔자임. 센 뭐 엔자임 다 췌장에서 나오면 막 소화를 시키는 엔자임이고 우리 몸에 뭐 ATP를 만드는 것도 다 엔자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딱 죽으면 엔자임이 그 세포 내에 있어야 하는데 다 빠져나오면서 온몸을 다 썩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이 죽으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이 각막을 상하지 않도록, 여기는 다행히 이 독도 뭐 마라도인가 뭐 거기 같이 제일 멀리 있어서 그 엔자임들이 제일 늦게 와요. 그러니까 6시간에서 8시간. 부패되기 전에. 예, 부패게 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눈을 제거를 해도 아무리 자체 엔자임이 또 있잖아요, 독소가. 이게 24시간 내에 그걸 수술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환자 연락 오면 뭐 아무 때나 오나요? 그러니까 그 눈을 그 각막만 오려가지고 배양액이 받아요. 그러면은, 중기나 단기 배양액은 한 일주일, 장기 배양액은 한 달, 뭐 심지어는 질소 그런 거 하면은 뭐 평생 뭐 아무 때나 다음 세대에도 수술할 수 있죠. 근데 이 해동하는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눈은 이 안에서 그러지 실제 잠재력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럼 각막 이식 후에요. 얼마가 지나야지 시력이 완전히 회복이 될까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거의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 수술을 하고 2달 정도 되면 이 눈이 어느 정도 붙어요. 상처 유착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난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장력을 조절을 해요. 실밥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장력이 높은 데는 풀어주고 이완되어 있는 데는 묶어주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 2달째부터 6개월까지 그것을 해줘야, 왜냐면은 안경을 쓸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줘야 이 쓸모가 있는 눈이 되지, 눈만 멀쩡한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경을 쓰면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술한 보람이 없죠. 그래서 그 각막 이식할 때는 그 난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주 첨예해요. 그래야 라식도 하고 라섹도 하고 스마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경을 못 쓰듯이 수술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2달에서 6달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난시를 조정을 해주는 것이 제 1번이에요. 각막 이식 수술은요. 그럼 네.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혈액형, 뭐 조건, RH 타이핑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거부 반응이 잘 안 와요. 거의 90% 이상 그 각막 그 거부 반응 오지 않아요. 관리만 잘하면. 근데 수술 전에 염증이 많았다거나 또는 뭐 살성이 좀 안 좋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쉽게 염증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눈에 넣는 면역 억제제도 뭐 한 2달 지나면 좀 많이 끊을 수 있는데 뭐 3달, 6달 이렇게 오래 넣어야 되고, 대신에 그 면역 억제제를 많이 넣으면은 또 녹내장이나 백내장 이런 것들이 또 와요. 그러니까 그
약 치료 대비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잘 가름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먹는 면역 억제제를 콩파, 심장, 폐 뭐 이런 데는 다 쓰잖아요. 근데 눈은 먹는 것을 초기에 한 2주에서 3주만 쓰고 넣는 약으로 하는데 하는 수 없이 먹는 약을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과에서 먹는 면역 억제제는 좀 합병증이 적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평생 못 봤던 사람들은 탁 눈 수술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축제란 축제는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과로해가지고 거부가 나와가지고 와요. 그래서 환자한테 내가 아버님 저기 무슨 꽁보리 축제인가 무슨 보리 축제 그런데 좀 가지 마세요. 환자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알았냐고. 아버님 눈 내가 수술해 줬잖아요. 거기로 다 나도 같이 보니까.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왜냐면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면은 막 실성한 사람들처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봐요. 우리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환자나 간호사나 뭐 또 이제 의사 뭐 우리 직원들 해가지고 축제에 가서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근데 그분은 못 고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아마 한 10몇 번 해줬어요. 각막 이식은요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심장 이식은 한 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거나, 얼마 전에 나왔더만요 뉴스에 그 신장 이식 최고 장수한 사람이 40년. 신장 이식도 하면은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심장도 마찬가지인데 심장은 되게 아는데 콩팥 이식하면은 영원히 심장 투석 안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10년, 20년. 지금 최장수한 사람이 40년. 각막 이식 수술 후에요. 그럼 눈이 좀 나빠졌단 말이죠. 네. 라식, 라섹, 뭐 렌즈 삽입술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는데 렌즈 삽입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피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 내피는 그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겉에가 상피고 안쪽이 내피가 있어요. 우리 혈관도 안쪽에는 내피가 있고 우리 장기도 안쪽은 내피로 돼 있는데 이 사람의 각막의 내피는 재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백내장 수술을 해도 손상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백내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다시 이식을 하더라도. 근데 렌즈 삽입술은 안 돼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라식, 라섹은 네, 할 수 있고 가능하고요. 스마일도 할 수 있는데 렌즈 삽입술은 안 되고 백내장 수술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각막 이식 수술이 흔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우리나라 고유의 또는 동양의 고유한 이런 그 유교 그 영향인데 신체발부 수지부무라고 해가지고 머리카락도 안 자르는데 눈을 빼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한다는 것은 천하의 불효자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딱 그 돌아가시면 눈에다가 노잣돈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없으면 저승길도 못 찾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정말 죽으면 우리 눈이 상하고 똑같이 살하고 똑같은데 이 눈에 대한 1000냥이면 900냥이라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영향 때문에 기증을 안 해요. 지금은 뇌사자가 그나마 일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사후 기증할 수 있는 것이 이 안구 기증이 제일 쉽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후 기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후 기증은 거의 대부분 미국이나 저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오는 그런 눈들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타파를 좀 깨트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일단 밥도 못 차려 먹죠. 돈도 못 벌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그 봉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설령 자기가 저승길을 못 찾아가도 이걸 기증을 하고 해주면 자기 눈이 다른 사람 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눈 맞는 생명력이 없지만 자기가 죽어서도 다른 사람 눈에서 썩지 않는 그런 몸이 있다는 것은 죽으면서도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만 듣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돕는다는 것은 정말 천국에 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증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후 기증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게 김수환 주기경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기증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수술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요. 한 3달 지나잖아요. 가마삭하게 잊어먹어가지고 기증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뭐 많이 하는 미국은 필요 안구 법안이 있어요. 거기는 딱 죽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전에 나는 안구 기증을 안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눈 빼가버려요. 아, 그래요? 네, 미국은 필요 안구 법안이 있어. 그 다음에 그 페널티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구를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가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이제 적출을 하는데 만약에 구급대원이 911 대원이 딱 확인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면허증이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기증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하잖아요. 징계 먹어요. 간호사가 뭐 하고 의사가 뭐 했는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징계 먹어요. 의료인들이 다 그 중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기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갔어요. 근데 생전 고인하고 밥 한 번 안 먹던 사람이 또 그런 데 와가지고 우리 삼촌 기증 못해 하면은 못하죠. 너는 무슨 소용이냐. 기증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입이 말을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고 싶지 않았을 거다. 못 빼게 하면은 적출을 못 해요. 예. 그래서 한 명만 반대하면 기증을 못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각막이 제일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각막이 제일 쓰임새가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흰자 거기는 우리 눈이 축구공 같이 생겨서 뭐 다쳐가지고 결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균 들어가 다 안구 적출을 해야 돼요. 안구 은행이 있으면 각막 기증을 하고 이 나머지는 놔둬요. 항아리 같이. 그러면은 거기에서 떼어가지고 눈 터진 사람들을 그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떼어주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주변부나 이런데 눈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눈이 이게 사탕같이 녹아서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부 각막궤양. 그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모양대로 오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떼어줘요. 그게 이제 그 각막 이식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부위를 다 도려내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맞춰요. 수동으로. 왜냐면 그 모양을 어떻게 스탬프 같이 찍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요, 아무래도 뭐 나빠지기 전에 눈 건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눈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컴퓨터도 그래픽 화면이 용량을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 눈이 머리의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그냥 감기만 하면 머리만 쉬어주는 거예요. 눈은 중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립으로 빠지는 기능이, 멀리 보면 눈이 기능이 중립으로 되고 눈을 감으면 머리가 쉬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눈에 뜨거운 물속으로 한 1, 2분씩 찜질을 하면요,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와요. 특히 다래끼, 뭐 염증이 많은 분들은 찜질을 해주고 부드럽게 살살 비누나 이런 또는 베이비 샴푸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좋죠. 인공 눈물 넣는 사람들은 반절 이하로 줄어요. 넣는 횟수가. 그 다음에 눈을 깜빡거리는데 자동차 와이퍼나 마찬가지예요. 와이퍼가 가다 말고 그러면은 워셔액이 아무리 좋아도 눈물이 좋아도 건조증이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건조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눈을 감을 때 깜빡 하지 말고 깜빡 이 감을 때 길게 이렇게 하면 건조증이 거의 반절은 없어져요. 의사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안경은 아무거나 좋아요. 무조건 쓰면 눈에 바람도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안에서 습도를 잡아주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 건조증에도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주면 라식을 해주면 스마일을 해주면 안경을 썼다가 보이니까 안경을 벗는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 직접 들어오니까 다 건조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건조하다고 그래요. 맞죠. 그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안경을 벗었기 때문에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잘 쓰기, 선글라스 잘 쓰기, 선글라스 옳게 쓰기 이런 것들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좋은 음식들, 영양분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온몸에 다 좋아요. 그 눈에 첨단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 좋아지면 몸에는 엄청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 뭐 홍삼부터 그 다음에 아로니아, 뭐 안토시안 있는 이런 뭐 블루베리 이런 음식들 또는 루테인 많은 특히 색깔이 있는 그런 채소들, 제철 과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시면 눈이 좋아지면 그 10배 이상 온몸의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우선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항상 이웃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의 살을 찌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눈이 마음의 창뿐만 아니고 눈이 마음의 창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눈의 최전방에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빛이 통과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각막은 보통 안경의 10배 정도 되는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 약간의 손상만으로도 심각한 시력 변화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민감한 조직입니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 동네 주치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